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은행들과 수출협회들이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면 미국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제재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이젠 실제적인 제재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초입기에 들어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의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의 4일간의 일정을 마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날렸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어서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로 보내는 거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의 대중국 경고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옐런 장관의 이런 경고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이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도착한 날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립적이라고 밝혀왔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은 급증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된다면 미국의 달러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금융기관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궁극적 무기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제재가 지금 중국의 금융기관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옐런 장관은 미중 충돌의 상황에서 매파가 아니라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마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 블룸버그의 판단입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실상 미국의 첫 번째 대중국 경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옐런 장관이 과거는 다르게 앞으로는 경고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2022년에 이미 중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점을 감언한 이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1차 경고가 나오자마자 미국 주도의 경제 및 금융제재 여파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후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해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국내외 은행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중국 국내은행 및 영국 HSBC 등 외국 주요 은행의 경영진과 함께 미국 등이 대중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해외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걸 비공개로 논의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 재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과 서방 간의 디커플링 정도가 러시아와 서방 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후폭풍도 그만큼 더 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의 앤드루 콜리어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 전문은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고 결과는 매우 나쁠 것이므로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한 이위만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 샤오강 전 중감의 주석 등 규제 당국자들이 은행 측에 중국의 해외 자산, 그중에서 특히 3조 2천억 달러, 한 4,339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외환 보유액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명료한 대안은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히 중국 은행 시스템이 달러 자산 동결과 글로벌 은행 금융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할 때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출업자 보유 외화를 모두 위안화로 교환해서 중국 내 달러 자산을 늘리거나 엔화나 유로화 담보자산으로 다각화하는 방안, 또 중국이 해외여행과 역외 구매에 쓰는 연간 5만 달러의 한도를 대폭 낮추라고 건의했지만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과 관련해서 구두 경고만 해왔지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옐런 장관의 최후 통첩성 경고로 중국은 제재의 현실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와 비교해 볼 때 경제 규모도 10배에 달하고 러시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에 있던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 관련된 금융기관과 기업체들에 대해서만 핀셋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만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사실상 상상하기도 힘든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제재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이 중국이 받는 충격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예상치 않게 길어지면서 중국의 긴장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는 러시아에 대한 침묵의 동조자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만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곧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곧바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중국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러시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이런 경각심도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이젠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왔을까요? 옐런 장관이 무슨 근거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일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4월 6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 목적의 위성 이미지와 탱크용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기계 공고를 비롯해서 광학, 미사일에 사용되는 추진체 그리고 우주 협력 강화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의 러시아를 위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작기계, 광학, 니트로셀룰로스, 마이크로전자, 터보제트 엔진 등 러시아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라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에드리언 왓슨이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2,400억 달러, 325조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교역액입니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국과 홍콩이 러시아가 무기에 사용되거나 무기 제작이 필요한 칩과 직접 회로를 포함한 제한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EU 당국 등이 중국을 향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중국이 이에 반응하지 않자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경고를 했고 또 앨런 장관이 방중에서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더불어서 블링컨 장관이 수일 내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이미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러시아 교역 관련 브리핑을 했고 제재 방안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대중국 경고는 중국이 러시아 군사 지원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경고, 옐런 장관의 2차 경고, 그리고 블링컨 장관의 최종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젠 곧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시그널을 중국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중국을 향한 제재는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제재 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미국의 최후 통첩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